저희가 3일 정도 선거 유세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시간서부터 선거 유세를 함에 있어서 다시 한번 상인 여러분들에게 소음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 잠시나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선거철이라 해서 교통체증을 일으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선거운동원들께서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선거 유세 운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오전에도 너무 시끄러워서 구호가 너무 시끄럽다, 뭐가 너무 시끄럽다 하셔갖고 저희가 어느 정도 감안을 하고 구호나 또 외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상인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오늘 연설자 순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 더불어민주당 가평지역위원회 상임총괄 본부장을 맡고 계시는 장봉익 본부장님과 두 번째로 저희 송기욱 상임본부장님, 세 번째로 김경호 상임본부장님, 네 번째로 저희 김길식 저희 목사님, 그리고 다섯 번째로 저희 가평군의회 강민숙 위원으로부터 진행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구호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호를 예창하는 것보다는 저희 상인 주민들의 피해를 감안해서 간단하게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제20대 대통령 기호 1번은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위기에 강한 대통령, 경제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서민과 소상공인을 위하는 경제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대한민국을 대통합에서 위기에서 구할 수 있는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유능한 대통령이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어야 합니다. 무능한 정치인은 대한민국의 리더가 될 수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가평 국민 유권자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가평 국민 여러분을 위해서 저희가 이 모든 것을 위해서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대한민국의 대통령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자꾸 이거 마스크가 달라붙어가지고서 아주 힘듭니다 지금. 그래서 무능한 정치인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면 안 됩니다. 유능한 정치인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어야 이 나라가 현실 정치와 현명한 공약으로 대한민국을 부강하고 강력한 나라로 이끌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우리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잠시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첫 번째 연설원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연설원은 더불어민주당 가평지역위원회 상임총괄 본부장을 맡고 계시는 장봉익 본부장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장봉익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청평 면민 여러분, 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어쩌면 좋습니까? 코로나로 경기는 얼어붙고 날은 춥고 먹고는 살아야 되는데 이놈의 정치인들 정신 못 차리고 싸움이나 했었고 부정부패나 저지르고 그래도 잘났다고 나 뽑아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저렇게 시끄럽게 떠드는 저놈들
미우시지요? 우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미국 대통령을 뽑는 것도 아니고, 영국 대통령을 뽑는 거 아니고, 독일의 대통령을 뽑는 것도 아니고, 나를 위한 우리의 대통령을 뽑아야 되는 날은 다가오는데 우리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매일 들리는 말은 이재명이 와이프 김혜경이가 과잉 의전을 받았다, 공금으로 소고기를 사 먹었다, 어쩌다 저쩌다, 팩트든 팩트가 아니든 떠들고 나오고 있고, 이재명 후보가 형수 욕설이 어쩌니 저쩌니 시끄럽게 머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 이때 우리 어쩌면 좋습니까? 대통령 부인이라는 사람이 술집에 드나들면서 줄리가 어떻고 김건희가 어떻고 양재택이하고 살았고 김범수하고 살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사람을 국모로 세우면 되겠느니 어쩌느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쩌면 좋습니까? 검찰총장, 대통령의 인사권자로 5명이 4명이 면접을 봐서 검찰총장을 세워놨어요. 그 면접 볼 때 면접의 내용이 검경 수사권을 분리하겠느냐, 공수처를 설치하겠느냐, 검찰 개혁에 앞장서겠느냐, 여기에 가장 확실한 답을 해서 검찰총장을 시켜놓았더니 국민이 뽑은 대통령의 영을 거역하고 자기 멋대로 검찰 조직을 자기 멋대로는 말하십니까? 전철 좌석에 신발을 올려놓는 몰상씨의 극치, 여러분 여기 그 누구도 기차 타면서 전철 좌석에 발을 올려놓은 사람이 있어요? 없습니다. 그것도 공인들이 함께 하는 자리에, 기자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 구두발로 떡 올려. 저는 김건희가 술집에 어쩌고 저쩌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저는 다 필요 없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대통령의 영을 거역하고 검찰만을 위한 조직을 장악하려는 그 사람이 불과 3년도 되지 않았어요. 2019년 6월에 검찰총장 발령을 받았으니까 지금 몇 년 됐습니까? 3년입니다. 3년 세월에, 그것도 국힘당 사람이 아니었던 사람이 국힘당 촛불정국에 망하고 싸그리 패망한 당에 후보가 없으니까 그 잘난 놈이라고 생각되는 그놈을 끌어다가 대통령 후보로 어떨결에 세워놨어요. 아마 윤석열 후보 본인 스스로도 어떨결에 이상할 거예요. 지금 밤에 잠을 자면서도 어떨결에 이상할 거예요. 본인도 그 어떨결에 대통령 후보가 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어떨결에 대통령 후보가 된 사람을 어떨결에 뽑아야 되겠습니까? 어떨결에 대통령을 뽑느냐고요? 그게 마을 이장 선거입니까? 학교 반의 반장 선거입니까? 지금 이 목탁에 애를 쓰는 저도 대통령을 뽑아야 되는 유권자 중에 한 사람, 답답한 마음에 여러분께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대통령 후보 부인마다 본인마다 결함이 있어요. 자,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러면 선거하지 말을까요? 그래도 우리는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우리의 지도자로 뽑아야 한다면 냉철한 판단력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개인 간에, 공적 간에 배신을 하는 배신자는 신뢰감을 잃었습니다. 그 배신자에게 나라를 맡길 수는 없는 것이지요.
검경 수사권 독립하겠다. 고위 공직자들을 사정하기 위한 공수처를 설치하겠다. 검찰 개혁을 하겠다고 한 사람을 들어가자마자 국회의원을 찾아다니면서 검사들이 로비를 하고 압박을 가하는 둘째, 배신자는 안 됩니다. 두 번째, 무지한 사람, 무능한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동네 이장님을 뽑아도 마찬가지예요. A2장, 청평 1, 2장, 1, 2장이 있다고 칩시다. 1, 2장, 1, 2장, 청평면 이장님들 정말 열심히 일하시지만 그래도 어느 한 이장님이 똑똑하게 경험을 가지고 식견을 가지고 경제적인 능력, 외교 안보적인 능력, 사회적인 능력, 환경에 관한 지식 모든 걸 두루 전문가 이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마을의 지도자가 된다면 그 마을의 발전은 확연하게 다릅니다. 아니, 동네 이장님은 그래도 조금 잘못해도 인정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나라의 대통령이란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3년 만에 저 지방검찰청에서, 서울지방검찰청에서 몇 단계를 뛰어서 검찰총장을 시켜놨더니 자, 문재인 대통령 잘못한 게 뭡니까? 문재인 대통령 지금까지 가장 민주적이고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을 이어받아 김대중 대통령 정신을 이어받아 지금까지 가장 민주적이고 인간적인 삶을 살아온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보시지 않았어요? 군인들이 정치를 할 때 어땠어요? 군인들이 이 나라 정치를 하니까 이 나라가 어떻게 되는가요? 최소한의 무지하고 무능하고 심지어는 남이 써준 원고도 제대로 못 읽는 이런 사람을 대통령을 뽑아야 되겠어요? 저는 가평군 의회에 조그마한 의장을 했어도 남이 써준 원고를 읽어보질 않았어요. 대통령을 하겠다는 사람이 연극을 잘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김종인 씨가 뭐라 그랬어요? 연극만 잘해라. 그거 말이 됩니까? 범죄자, 기소, 구속, 때려잡고 뭐가 어떻고 난리치는 거에만 열을 올리는 사람, 그 사람은 검사로서 속한 거예요. 군인 출신들 정치하지 말고 군인 장교로서의 역할을 하면 되는 거예요. 손영동 13살짜리가 아버지 어머니가 그 화장실 청소를 하면서 키워온 13살짜리가 이렇게 저렇게 스스로 공부해서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되고 법률가가 되고 정말 인권 변호사가 돼서 이 시장바닥에 이 추운 날 이 어렵게 사시는 우리 청평면의 가평면의 국민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눈물로 빵을 먹어본 그 후보가 성남시장이 되고 성남시장이 잘해서 성남시를 부유한 시로 만들고 또 그걸 인정받아서 경기도지사가 되고 경기도지사의 정책을 각 시도의 광역시도의 대표들이 와서 견학을 하고 이재명 후보가 예치는 기본소득 윤석열 후보가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을까요? 50억씩 해먹어도 벌을 무죄라고 판단하는 검찰 조직, 우리는 당장 저 옆에 배가 고파서 빵 하나 집어먹으면 경찰서 끌려가고 감옥 가는 우리 일반인 서민들의 정신, 이 슬픈 애환을 윤석열 후보가 알까요? 이재명 후보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존경하는 면민 여러분, 가평은 옛날부터 어렵게 처해 있어요. 지리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곳에 있어요. 서울 시민들의 젖줄이기 때문에 물을 맑게 해야 되고, 물을 맑게 해야 되니까 각종 공장도 못 들어쓰고 많은 다중에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못 들어쓰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경기를 이렇게 어렵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외치지 않습니까? 그동안의 많은 압박과 서름에서 발전 못한 경기도 가평, 경기도 북부권을 위해서 내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경기 부양을 하겠노라고 엊그저께 가평에 오셔서 말씀하셨잖아요. 역대 어느 대통령 후보가 막말로 요 작은 가평군에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다 자기의 정치적인 표밭을 위해서 큰 도시만 다녔지. 정말 서민의 아픔을 아는 대통령. 저는 아까 말씀드렸어요. 김건희가 줄리 뭐 술집이 어떻고 결혼을 몇 번 했고 그런 거 다 따지기 싫고, 또 이재명 후보 부인이 소고기를 사 먹었고 과잉 의존을 받았고 전 다 모르겠어요. 어차피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뽑아야 된다면 우리는 좀 냉철한 판단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물러나겠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의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님 비교적 연세가 계신 분들이 거의 보수였어요. 그분들의 보수 정신을 내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진보가 옳고 보수가 좋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보수가 좋고 진보가 나쁘고 진보가 좋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은 절대 전철에 구두 신고 발을 올리지 않습니다.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은 사과할 때 사과를 해야지 개한테 사과를 주면서 국민을 개 취급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기본 소양이 없는 사람, 국민학생의 판단력도 없는 사람한테 국가를 맡긴다는 것은 동네 통장을 맡기는 것까지는 좀 관계없겠어요. 국가를 맡기는, 국가 운영 능력이 영도 없는 사람에게 국가를 맡긴다는 것은 재앙 중에 재앙입니다, 여러분. 저는 민주당원이라서가 아니라 답답한 마음에 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기본소득에 뭔가를 하신 분, 정말 자기가 어려운 시절을 겪어봤으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장에서 썩은 과일 뭉치를 갖고 오면 썩은 과일 중에 송한 부분만 골라서 까먹었던 이재명 소년, 여러분의 애환을 알기 때문에 최소한의 기본소득은 배려해 줘야 되겠다는 거예요. 몇백억씩 해먹으면서도 몇천만 원씩 몇십억씩을 해먹어도 죄가 없다고 하는 저 기득권 세력한테 경종을 울리는 그런 눈물로 빵을 눈물과 함께 먹어본 후보만이 진정 우리 청평면, 가평면의 중산층 서민층의 애로사항을 하는 따뜻한 엄마 같은, 아버지 같은 그런 품을 아는 대통령 후보를 뽑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이재명.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장사는 안 되는데 날은 추운데 각 당마다 와서 시끄럽게 떠드니까 괜찮은 거 아십니다. 정중하게 양해를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또 3월 9일 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거 감정적으로 뽑을 게 아닙니다. 경상도니까 경상도 사람 뽑고 전라도니까 전라도 사람을 뽑는 게 아닙니다. 보수니까 보수를 뽑고 진보니까 진보를 뽑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진보주의자라고 해도 이재명 후보의 진보주의자가 맞지 않으면 이재명 후보를 뽑으면 안 되는 거죠. 내가 보수라고 하더라도 가평이 옛날부터 보지도 듣지도 따지지도 않고 국힘당, 한나라당, 새나라당을 찍었다면 이번 대통령 선거 때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한번 눈 감고 생각해 보세요. 그 저놈이 한 얘기가 요만큼이라도 타당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소중한 한 표를, 아주 귀중한 한 표를, 나의 애환을 아는, 이 서민의 애환을 아는, 이 장날 썰렁한 이 장날 추위에도 삶을 위한 현장에서 일하는 이 심정을 아는 대통령 후보를 뽑아야 진정 이 나라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께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올리면서 의람된 말씀이 혹시 있었다면 너그레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